아니 근데 이런 공포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SNS 때문에 그 공포심이 더 빨리 퍼지는 거의 차이이지 공포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고 관련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성을 잃기 쉽죠. 그 병을 보균자나 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그 사람을 공안사범처럼 생각해요. 사실 공안사범이라는 게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논리가 이게 아마 진화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쌓여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공안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 사생활을 당연히 공개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원칙이랑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우리가 병도 막으면서 동시에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 없을까, 그런 거 이제부터 좀 토론 과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 계속 벌어질 거고요.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100% 동감하고요.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 보이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대중적 반응이 바로 희생양 찾기입니다. 아하.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 책임자를, 혼나야 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혼나야 될 사람은 뭐 벼룩이죠.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감염자, 접촉자는 사실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 뭐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인데, 사실 그게 우리의 감정하고는 조금 엇갈리는, 파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가 이제 희생양 찾기라고 그랬고 네. 3단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마지막이 희생양 찾기고. 그걸 이 알베르 까미가 책에서 아주 잘 묘사했는데요. 네. 첫 단계는 불안입니다. 불안.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오입니다. 감염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멀리하려는 본능이죠. 세 번째가 희생양 찾기입니다. 요즘에도 적용이 되는. 그건 뭐 제가 볼 땐 유사일에, 아니면 뭐 역사 이전에도 앞으로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눈에 계속 띄는 부분이, 이 까미가 되게 청각적인 부분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웅웅거리는 소리, 웅성거림, 이런 묘사들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한 장면만 읽어드리면, 의뢰 도시의 언어를 이루게 마련인 차량과 기계 소리들 대신 둔탁한 발소리와 목소리가 빚어내는 거대한 웅성거림뿐이었는데, 그것은 무겁게 덮인 하늘로부터 나오는 윙윙거리는 재앙의 휘파람 소리에 리듬을 맞추는 수천의 구두창들이 고통스럽게 미끄러져가는 소리였으며, 차츰차츰 온 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끝없고 숨막히는 제자리 걸음 소리,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맹목적인 고집에다가 저녁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음울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저 끝없고 숨막히는 제자리 걸음 소리였기 때문이다. 근데 제자리 걸음을 이제 한자로 말하면 답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질병이 계속 답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어렴풋이 들리는 어떤 소리들로 사태의 진전을 파악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랑베르를 찾아갔더니 랑베르가 그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라는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음악이 좋아서 듣니? 그랬더니 음악은 난 별론데 페스트가 이런 거다. 계속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음악과 소리로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 오페라를 보는데, 사실 이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뭐 죽음의 역병이 도는 도시에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화예술을 감상을 한다. 이게 좀 약간 살짝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는데, 생각을 할 때 아니 이런 도시에서 정말 오페라를 보러 갈까 싶은데,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이제 전기 작가가 쓴 책 중에 어제의 세계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 이 초인플레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물건값이 20배가 뛰는 게 이제 몇 달이 넘게 지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엄청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1년 있다 보니까 그게 계란 하나 값이 안 되고 이러면 다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굉장히 열심히 문화예술 감상을 했답니다. 네. 스파이크는 이제 회고록에서 어떻게 쓰냐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술을 진지하게 즐겼던 적이 없었다. 되게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고요한 슬픔과 이제 불안의 상태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면 네. 처음에는 뭐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뭐 맞서 싸우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너무 압도적인 불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포자기하죠. 아테네 역병이 돌았을 때 투키디데스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만 날인 것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그 죽음을 앞두고 어차피 뭐 세상 망할 거, 자 우리 한번 쾌락을 느껴보자 이런 장면들 네. 얘기가 나오죠. 네네. 그래서 뭐 특히 격리돼 있고 밖에 탈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건 이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패스트라는 책은 앞에 다니엘 디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지의 감옥살이를 다른 한 가지의 감옥살이에 빗대어 대신 표현해 보는 것은 어느 것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당한 일이라. 이 소설이 쉬워지던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감옥살이는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까미가 겪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 1942년에 까미는 프랑스에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먼저 오랑으로 돌아가요. 네. 그 사이에 더 이상 그 프랑스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 갈 수 없게 돼요. 리웨나 랑베르 같은 상황이네요. 정확히 그 상황을 여기다 이제 자기가 옮긴 거고 1947년에 쓴 책이니까 유태인의 대량 학살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참혹한 거를 다 가지고 썼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극한에 처한 인간이 보이는 행동들을 실제로 경험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패스트에서는 패스트 발병 초기에 언론이 축소 보도하기도 하고 양질의 술은 세균을 죽인다 하고 뭐 막 부정확한 정보가 유언비어처럼 무분별하게 등장하는데 장 작가님은 여기 레인코트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사실 이게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극 중에서도. 근데 신문에서 200년 전 의사들이 옷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패스트균을 이렇게 좀 차단하려고 했다라는 걸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레인코트를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밑에 한 줄 써 있는 게 옷가게들이 그 신문 기사를 이용해가지고 재고품을 다 판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참 집단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로 참 돈 버는 사람들도 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공포를 파는 거죠. 그렇죠. 공포를 파는 거죠. 그리고 책에 보면 박하사탕이 전염병 예방에 좋다 그래서 약국에서 사람들이 박하사탕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박하사탕이 동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먹으면 하거든. 네 맞아요. 소독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그 오랑시의 시민이었어도 저도 박하사탕 사 먹었을 것 같아요. 나 먹는 것보단 나니까. 그 네, 생각인 뭔가, 거야. 네. 근데 이걸 인제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어. 이게 이제 감염병이 막 돌면 이 잘못된 정보들이 막 퍼지는데 그게 마치 퍼진 정보. 전염병처럼.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을 합쳐서 인포데믹.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정보 전염병. 정보도 전염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염병이 처음 돌면 잘못된 정보 혹은 확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막 그냥 주변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런 수평적 정보, 빠른 정보 속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언론이라든지 그렇죠. 그 역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